지구 역사에 아주 명성이 드높은 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꽃 이름이 지구 기후 상태를 알려줍니다. 드라이아스라는 잠자리 꽃인데요. 드라이아스는 지구 기온이 급속 냉각되던 시기에 유럽 전역에서 흔하게 폈던 꽃입니다. 영고 드라이아스라고 부르는 12,900년 전은 지구가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전환되어 가는 도중에 북반구 온도가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고 빙하기 때의 냉각기로 되돌아간 시기였습니다. 홀로세의 시작 시기인 11,700년 전까지였죠. 빙하기 마지막 시기를 보면요.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간빙기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빙하가 물러간 지역은 그 자리에 침엽수림이 형성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고 갑작스런 추위가 몰아치면서요. 침엽수 대신에 추위에 강한 키 작은 관목인 드라이아스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영고 드라이아스하고 올드 드라이아스라고 부르는 시기는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과정 중에 기온 하강을 보이던 시기를 일컫는데요. 드라이아스 옥토페탈라라는 잠자리 꽃 이름을 따서 드라이아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드라이아스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 관목인데요. 작은 키로 바닥에 쿠션처럼 펼쳐져서 자라면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바람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한 그런 꽃이라서요. 드라이아스는 현재도 추운 고산지대나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데요. 꽃이 활짝 필 때면 고산 정원이 되고요. 극지방에는 꽃밭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고 드라이아스와 올드 드라이아스 시기의 추운 날씨에 드라이아스 꽃은 유럽 전역에 걸쳐서 번성했기 때문에요. 드라이아스 꽃가루가 이 시기 화석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럽에서 땅을 파내려 가다가 드라이아스 꽃가루가 다량 포함된 화석이 발견되면 이때가 급속 냉동되었던 시기였구나를 파악하게 됩니다. 드라이아스는 지구 기후가 간빙기로 전환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났던 냉각기를 알려주는 지표종 인디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지표종이 뭔가면요. 환경 상태의 척도가 되는 생물을 말합니다.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환경이 바뀌면 분포 상황이 달라지는 생물이 지표종인데요. 이 생물로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를 파악하는 지표종이 있고요. 오염도를 파악하는 지표종도 있습니다. 지표종으로 주변 토양이나 수질, 대기, 그리고 기후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기후 상황을 파악하는 생물 지표종은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이라고 부르는데요. 기후에 민감한 생물들입니다. 드라이아스, 이 잠자리 꽃으로 보자면요. 과거 지구 냉각기의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인 거죠. 우리나라 상황을 예로 들자면요. 봄이면 우리나라에 왔다가 가을이면 따뜻한 남쪽 월동지로 이주해 가는 제비가 있고요. 외가리, 쇠백로 같은 여름 철새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최근에는 겨울에도 제비, 또 외가리, 쇠백로가 발견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을 인지하는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은요. 쭉 조사되었던 지난 80만 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현재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온 상승은 인류의 책임이라는데 기후학자 97%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식물도 기후변화 지표종이 됩니다. 겨울에 꽃이 피는 동백꽃이 있죠. 이 동백꽃은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에 서식했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수도권 부근까지 북상한 상황입니다. 동백꽃 서식지 변경으로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요. 동백꽃은 대표적인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개구리라고 부르는 몸통색이 갈색을 띠고 있는 식용개구리가 살고 있는데요. 북방계에 살기 때문에 북방산 개구리로 부릅니다. 이 북방산 개구리는 산란 시기가 빨라지면서 지리산 계곡 습지에서
1월 한겨울에도 산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산란 시기가 빨라진 북방산 개구리는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생물 한두 종만 분포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어느 한 종이 이동했다면 그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이나 그 밖의 서식지 조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니까요. 서로 연관된 생물들도 기후가 바뀌면서 이미 이동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태계 전반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표종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미생물도 있습니다. 오염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지표종에 도룡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도룡뇽은 습기가 적당하고 유속이 느린 깨끗한 지역에 산란하거든요. 그래서 도룡뇽이 발견되면 오염 상황이 양호한 비교적 청정 지역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에서도 역시 지표종이 있는데요. 수질에 따라서 수생곤충이나 어류와 같은 수생생물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수질 측정 없이 육안으로 수질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요. 특정 어류가 출현하면 물의 청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정수인 1급수 지역에서 발견되는 열모고나 산천어 그리고 엽새우는 수질을 판단하는 지표종입니다. 그런데 하천에 실지렁이가 살고 있다면 산소가 부족한 오염된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에 민감한 이끼 종류가 축축한 바닥에 자라고 있다면 이 지역은 비교적 청정하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이끼는 청정 지역을 나타내는 지표식물입니다. 이끼는 공기 중에 있는 물, 그러니까 수증기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요. 오염된 곳에서는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끼는 지표식물이 되는 거죠. 다양한 생물 지표종은요, 환경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화석에 다량 포함된 드라이아스는 현재의 홀롯에 진입 직전의 지구 환경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종입니다. 기온이 급속 냉각되었던 1200년 동안 흔하게 폈던 꽃이죠. 지구가 마지막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전환되는 도중에 온도가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고 빙하기 때의 냉각기로 되돌아간 시기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꽃이 드라이아스입니다.